점점 운행 횟수도 운행 구간도 줄어들고 있는 무궁화호. 그런데 이 무궁화호가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무궁화호는 도색도 다르고 운행하는 형태도 다릅니다. 교외선, 능곡역에서 의정부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31.8km입니다. 사실 이 노선은 2004년 4월 1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열차 KTX가 운행을 시작한 날 운행을 종료한 노선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통일호 열차, 지금은 사라진 이렇게 생긴 열차가 다녔는데 출퇴근 이용객이 굉장히 많았던 경의선 쪽과는 달리 교외선은 지나는 곳에 인구가 많지 않아 이용객이 저조했습니다. 사실 교외선의 건설 목적은 일영, 송추, 유원지를 연결하는 관광용의 목적이 강했습니다. 1963년에 완전 개통한 교외선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교외선이 지나는 곳 주변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자가용 이용객의 급증 그리고 지방 관광지를 오가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 근교 유원지의 인기가 떨어지게 된 것도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외선의 이용객은 1980년대 이후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원래는 교외선은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하는 형식이었으나 수도권 전철의 확장에 따라 운행 구간이 줄어들어 이렇게 서울역에서 능곡역을 거쳐서 의정부역을 오가도록 노선이 변경됩니다. 그렇지만 당시 철도청에서 이 노선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기기관차를 연결해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 여객열차 운행에서 증기기관차는 이미 1967년에 사라졌지만 교외선에는 1972년 등 그 이후에도 운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94년에는 창춘 기차 공창에서 36만 6천 달러, 당시 기준 약 3억 원으로 증기기관차를 제작해 교외선에 연결해 운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외선의 이용객은 저조한 수치를 보였고 2004년 3월 폐지 직전에는 서울역에서 의정부역을 통일호 열차가 왕복 3회 운행했었습니다. 2004년 4월 1일 결국 전기 여객열차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 그러나 정확히 21년이 지난 2025년 다시 전기 여객열차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전기 여객열차가 운행을 중단한 이후 아주 가끔씩은 교외선에 열차가 운행한 적은 있었습니다. 폐지되고 얼마 되지 않은 2004년 10월 서울 야경 순환 열차라는 이름으로 교외선과 경원선을 이용해 한 바퀴 순환하는 형태로 운행했으나 이 역시 몇 년 가지 못하고 운행을 중단합니다. 그 이후 가끔씩 화물 열차가 오갈 뿐 교외선은 2004년 당시 모습을 간직한 시간이 멈춘 노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교외선을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8,886억 원을 들여 단선 전철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3호선을 지축역에서 연장해 교외선과 연계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2013년에는 6호선 응암루프 구간에서 더 연장해 북한산성 입구 송추를 지나 의정부를 이어 6호선을 교외선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계획을 조금 변형시켜 6호선을 벽제까지 연장시키고 벽제에서 의정부 구간은 교외선을 전철화시키는 계획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2013년 당시 코레일에서는 기존 열차를 개조한 관광 전용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DMZ 트레인이 등장했는데 도라산, 백마고지 구간 외에 과거 서울 야경 순환 열차와 같이 교외선을 지나는 노선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역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DMZ 트레인 역시 차량 수명 만료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에는 교외선, 수인 분당선 등을 포함하고 일부 노선을 추가 신설해 수도권 외곽을 한 바퀴 도는 경기순환 철도망을 구상합니다. 이때에는 사실 노선만 이어서 하나의 순환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하나의 열차가 전 구간을 운행하는 통합된 노선으로 구상한 것은 아니었는데 교외선에는 노면 전차, 트램 운행을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많은 노력은 있었으나 경제성 부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교외선의 운행 재개 움직임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경기도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에는 양주시에서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사업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나 역시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에는 다른 대책을 마련합니다. 교외선은 현재 있는 선로를 그대로 활용하고 정차역을 최대한 줄여서 국비를 497억 원을 지원받아 교외선 운행
재개 계획을 세웁니다. 원래 교외선 운행 중단 당시 대곡역에서 의정부역 사이에는 이렇게 정차역이 많았는데 현재 이 역들만 운행을 하는 것은 이렇게 정차역을 줄여서 사업비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사업 진척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8월 경기도와 교외선이 지나는 3개 지자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때의 계획은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전철화가 되지 않은 만큼 당시 운행 중이던 RDC 무궁화호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 53억 원은 교외선이 지나는 3개 지자체에서 분담하며 2024년 재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니 단일 열차가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최근에 도입되어 운행하는 열차들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들입니다. 즉 이런 열차가 운행하려면 이렇게 전차선을 설치하는 전철화 공사가 필수적인데 교외선은 예산을 최대한 줄여 개통하려니 이러한 전철화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RDC 무궁화호 열차를 운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RDC 열차의 전신은 이렇게 생긴 통근 열차였고 이 통근 열차의 전신은 교외선 운행 중단 시점인 2004년에 통일호로 달리던 열차였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도입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열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외선 재개통 시점인 2024년에 더 이상 다닐 수 있는 RDC 열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젤 기관차가 앞에 있고 객차로 연결된 무궁화호 열차를 운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것도 교외선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차들은 기관차가 맨 앞에 달려있는데 다시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려면 기관차를 뗐다가 다시 반대로 가져가서 붙인 다음에 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외선은 전 구간이 단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한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색다른 방식의 열차 운행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객차와 발전차를 놓고 디젤 기관차를 양 끝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관차를 떼었다 붙였다 할 필요 없이 양방향 그대로 운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의 기관차는 엔진을 끄고 운행한 다음 반대로 갈 때에는 반대편 기관차의 엔진을 켜고 운행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 규정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차는 여객 열차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었는데 객차보다 무게가 무거운 엔진을 끈 기관차를 연결하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우려되어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이 규정을 바꿀 수도 없어서 결국 이렇게 뒤에 기관차는 엔진을 끄고 앞에 있는 기관차 동력 하나만 운행하려는 방식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총괄 제어 방식이었습니다. 앞뒤 기관차 동력을 모두 켜고 운행하되 앞에서 달리는 열차에서 총괄 제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외선에는 이렇게 양 끝에 기관차가 연결된 열차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외선은 1월에 개통했을 때 운행 횟수가 왕복 4회에 불과했는데 이는 새로운 운행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정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2025년 4월부터 운행 횟수를 늘려 현재 왕복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외선이 운행을 다시 시작하기까지 스토리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교외선 각 역의 비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